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여성이 다른 남성 2명에게도 비슷한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소가 갈수록 은밀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가 나름의 범행 준비 단계를 거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태껏 확인된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5건입니다. 장소들을 차례로 보면 갈수록 은밀한 곳으로 옮겨지는 경향이 포착됩니다. 지난해 10월 김 씨와 함께 있던 남성이 와인을 마시고 쓰러진 곳은 서울 방배동 식당입니다. 12월 중순에는 남양주에 있는 카페 주차장에서 음료를 건네받은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한 달 뒤쯤인 지난 1월 24일엔 한층 은밀해진 장소인 지하 노래주점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더니 이후엔 더 폐쇄적인 모텔방 안에서 남성 2명이 약물을 마시고 숨지는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김 씨는 앞선 3차례 때는 본인이 직접 신고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식당과 세 번째 지하 노래주점에선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두 번째인 남양주 카페 주차장에서도 남성이 쓰러지자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모텔에선 아무 신고 없이 빠져나왔고 약물을 마신 채 홀로 있던 남성들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본격적인 살인범행에 나서기 전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인 뒤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신고도 하는 나름의 준비 단계를 거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일종의 어떤 실험 단계로 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김 씨는 추가 범행은 없었다며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에 대한 혐의는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물증 확보 등을 시도해 검찰로 구속 송치된 상태인 김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에선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